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지금 미국에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가장 뜨거운 주제는 바로 이제 미국의 디폴트 관련인데요. 미국이 빚이 많은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그 빚에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이 있는데 지금 그 상한선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 상한 한도를 늘리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을 하냐 마냐 가지고 그리고 이제 디폴트가 생기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특히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미국 파산 관련해서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단순히 이제 뭐 파산 여부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미칠 영향, 그다음에 전 세계 이제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제 흥행 드라마가 이제 개봉 박두를 했습니다. 이제 흥행이 보증수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디폴트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장난식이나 이런 걸로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 정치권에서는 이 쇼맨십이 아주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궁금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언론의 헤드라인도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재앙, 그다음에 뭐 부도, 그다음에 뭐 정신 나간 소리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채 협상이 지금 미국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면 결론은 뭐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워싱턴발 드라마의 결말은 바로 이제 부채가 올라갈 거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출이 되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2021년 말에 최근에 이제 의회가 이제 부채를 올렸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니까 그때는 이제 별 무리 없이 올라갔었고 그게 이제 지금 다시 부채 한도에 도달을 한 거죠. 이제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돈을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이제 도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상하는 방향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부채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미 공화당에서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인제 조건적인 인제 조건부에 인제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인제 연방 정부 "너네 돈 너무 많이 쓰니까 삭감해라." 해서 인제 당근과 채찍을 인제 동시에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바이든 쪽에서는 이거를 보고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지지자들도 그렇고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합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의회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요. 행정부는 이제 바이든 정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에 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이번이 처음이냐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죠. 뭐 어떤 때는 조금 진통이 있었고 어떤 때는 이제 좀 스무스하게 올라갔었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디폴트 그 역사를 조금 보면요. 1910 년대 이전에는 의회가 이거를 전적으로 책임을 졌거든요. 그래서 인제 채권을 발행을 지금은 재무부 인제 행정부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인제 의회 입법부에서 그거를 인제 투표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제 안건이 있으면 그때마다 투표를 통해 인제 발행을 하는 어떤 약간 좀 공화정의 느낌을 풍기죠. 근데 인제 이게 사이즈가 작고 그다음에 뭐 글로벌화가 지금처럼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가능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특히 인제 1차 세계대전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터지면 지출이 인제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뭐 군수 물자에도 돈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인 인력도 투입해야 되고 뭐 군인분들부터 해 가지고 공장도 돌려야 되고 인제 국가 전시적으로 굉장히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의회가 인제 맡아서 하는 메커니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성을 위해서 재무부로 인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재무부 니네들이 채권 발행을 해라. 알아서 해라." 인제 이렇게 된 건데 뭐 그렇다고 인제 아예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인제 견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제 1917년대에 그때 인제 미국의 부채가 인제 5.7 빌리언이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부채가 이제 31 트릴리언입니다. 이제 뭐 한 40경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가늠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인제 100년 만에 이게 5,000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고 이게 뭐 빚으로 사실상 떠받치고 있는 나라다라고 해도 인제 이상하지 않을 정도고요. 이 부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인제 채권을 신규로 발행을 해서 이제 기존 채권의 인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또 인제 쓸 거리가 있으면은 인제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쓰는 뭐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인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신용도가 워낙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돌려막기가 인제 충분히 통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제 미국 부채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뭐 100년 뭐 여기서 인제 80 년대부터 나와 있는데 특히 인제 최근 20-30년 동안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거는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요. 빨갛든 파랗든 그냥 미국의 부채는 항상 올라갔다는 거죠. 다만 인제 올라가는 정도로 따지자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은 인제 뭐 좌파 진보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큰 정부를 지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출을 좀 늘리자는 스탠스고 이제 공화당은 그 반대죠. 인제 작은 정부 인제 스몰 거버먼트를 인제 지향을 하기 때문에 좀 지출을 좀 줄이고 항상 인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뭐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도 올라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 부채 한도 인상을 얘기를 할때 좀 많은 오해들이 있고 또 인제 언론에서도 잘 조명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일단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협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정치적인 쇼맨십이죠. 이거는 인제 당연히 자기들의 인제 입장에서는 이 지지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인제 민주주의는 당연히 이제 다수결이 결정하는 그런 인제 표가 결정하는 인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표를 받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요. 뭐 투쟁도 하고 서로 비난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대립을 하는 건데 근데 뭐 정권 상관없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 한도는 뭐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인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자본주의 신용 사회 인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이 신용이 기반이 되는 사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빚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런 사회의 결론이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디폴트가 발생을 하면 앞으로 "돈 못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부채 한도가 올라가는 것과 인제 신규 지출과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두 개는 인제 좀 다른 문제고요. 부채 한도가 만약에 걸리게 되면 이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과거에 통과됐던 이 지출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연금 같은 인제 뭐 사회 보장 비용 뭐 메디컬 이쪽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공무원 월급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공원 같은 그런 각종 공공시설들 있잖아요. 뭐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대 비용들이 인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 있던 거고 그 전년도에 이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이 깎여 나가는 거죠. 신규 지출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게 인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이번 협상이 그러면은 인제 스무스하게 갈까 아니면 쪼끔 치열해질까라는 걸 좀 계산을 해 보면 역대급으로 좀 치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어느 정당이냐에 따라서 이 협상의 치열함이 좀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같은 편이면 의회와 인제 행정이 같은 편이면 아무래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요. 굳이 뭐 태클을 안 거는 거죠. 근데 인제 다른 편이게 되면 아까 이런 지지자들도 있고 인제 민주주의의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태클을 걸고 인제 "나 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인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을 하고 있고 바이든 인제 민주당 쪽에서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1년에는 이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고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니까 아무래도 어물쩡 이제 넘어간 감이 있었는데 이제 가장 치열했던 게 이제 가장 최근에는 2011년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죠. 이때도 이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였고 이제 대치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었고요. 2011년 한 해를 거의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단기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가에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죠. 거기다가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S&P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절을 합니다. 그게 이제 트리플 A에서 이제 더블 A로 이제 강등을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2010년대의 하락장으로 좀 유명했죠. 다만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고, 아무튼 이때 협상이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협상이 길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 이제 좀 그게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간을 관리하는 곳이죠, 재무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긴축 경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대책, 이제 뭐 extraordinary measure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특별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세금은 계속 들어오지만 들어오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를 이제 땜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재무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Treasury General Account 이제 TG라고 짧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현금을 유보금을 좀 쌓아두고 이런 비상시에 이제 쓸 용도로 이제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현금을 써가면서 버티는 건데 보통 그게 이제 500 빌리언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이 돈을 다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협상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현금으로 한쪽에서는 현금 박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공무원, 군인 월급, 아까 말한 뭐 부대 비용 이런 것들 깎아가지고 일단 추가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공무원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철밥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겸직도 허용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잡 시큐리티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국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나가서 파타임을 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협상이 좀 지지부진해서 결렬이 되고 이러면 금융시장 동안 엄청난 이 파장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이 미국 국채를 신규 발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신용카드 한도에 걸리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카드를 긁어야 되는데 이제 한도가 초과되었습니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못 긁다 보니까 그러면 있는 돈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국채라는 거는 그냥 재무부에서 그냥 단순히 찍어서 돈을 쓰는 것도 있지만 금융시장으로 오게 되면 이 국채야말로 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제 통용되는 아주 가장 비싼 현금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담보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금융 시스템을 이해를 하려면 담보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담보로서 이제 미국 국채가 최상급의 이 퀄리티이기 때문에 이 담보가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그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폭등을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협상이 불발이 돼서 디폴트가 잠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미국 저거 뭐 신용 믿고 너무 돈 안 갚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용이 좀 깎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주식 시장의 강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완전 디폴트는 가능성이 없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이제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이제 타협을 해서 돈을 찍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디폴트는 가능성이 없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이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단기 국채 시장에서 이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지금 미국의 이제 3개월 국채 가격과 이제 금리죠. 그다음에 1개월 국채 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보라색이 3개월이고 주황색이 1개월이죠. 이제 금리와 가격은 반대니까 금리가 높을수록 가격이 낮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3개월 만기 국채면은 지금 디폴트 이제 보통 6월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6월부터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폴트 가능성에 지금 영향을 받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치솟고 있다는 거는 그 위험성이 이미 반영이 돼서 가격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개월 국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물론 반사적으로 일단 3개월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1개월로 몰려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금융 위기의 가능성, 특히 이제 은행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도 지금 파산을 했고 계속해서 이 은행 파산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는 이제 마치 그냥 연준에서 대출 프로그램 푸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넘어가는 모양새인데 수면 아래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단기 국채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왜 몰리냐면 제가 그 담보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담보가 워낙 중요한데 이제 특히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이런 하이 퀄리티 담보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디폴트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이제 1개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제가 이제 정치권과 그다음에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가 결국에는 인상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이제 타협이 돼서 올라갈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금융시장에는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지 이제 특히 유동성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부채 이 인상이 이제 앞으로 미국 경제 그리고 또 전 세계 경제 그리고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